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재판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뒤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 신뢰에 상처를 준 것을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법행정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필요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으로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 단행과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 설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는 전면 재검토하고 상금 판사는 축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이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제 수사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사건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국정 목표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직장맘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향후 저출산 문제까지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마술사로 변신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렴한 보육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지만 10명의 아이들 중 1명밖에 못 들어가는 현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자 수가 30만 명을 웃돌 정도로 국공립 보육시설 입학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적어도 본인의 임기 중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한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었거든요. 금년에는 450개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보육 예산을 8조 7천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일 돌봄 서비스까지 강화해 모든 직장맘들이 육아 부담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시 반 늦게까지 퇴근 후에도 맡겨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올해 현장 방문으로 어린이집을 처음 찾은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참석한다 안 한다 논란이 많았던 일본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며 평창올림픽 참석 확답을 유보해온 아베 총리. 올림픽을 16일 앞두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도쿄올림픽 홍보라는 국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があります。同じアジアで開催される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式に行き、そしてまた選手団を激励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친정인 자민당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을 고려해 참석하라는 요구가 잇따랐고
평창 참석 여부를 외교 카드로 쓰는 것이 유치하다는 현지 언론의 비판도 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참석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자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평창행을 반대해온 지지층을 의식해 한국에 할 말은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는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한층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同時に首脳会談を行い、日韓の慰安婦合意について日本の立場をしっかりと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정부 인사의 말을 부각했습니다. 평창을 매개로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지나친 유화책을 펴지 않도록 못 받고 싶은 미국이 파트너로 아베 총리를 지명했다고 방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평창 방문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는데요. 선수들은 3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개최하는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표정에 올림픽을 향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합니다.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하나 된 열정으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결단식엔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김지용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에게 단기인 태극기를 수여하며 평화올림픽을 기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도 선보이는 만큼 평창 올림픽을 역사상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성공이 곧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라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애쓰신 만큼 선전하시어 여러분의 생애에 잊히지 않을 올림픽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총리는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 선수에게 선전을 기원하는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종합 4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선수단 본지는 다음 달 5일 평창으로 출발해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정선, 강릉 일대에서 16일 동안의 열전을 펼칩니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평창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노선영 선수는 결단식이 열리는 중 태릉 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의 일정과 시설 등을 조율할 북측 선발대가 내일 방남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이 이끄는 북측 선발대 8명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 절차를 밟습니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과 강릉, 평창으로 가며 경기장과 프레스센터, 선수촌 등을 두루 점검할 계획입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도 내일 선발대와 함께 내려와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대표팀과 합류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격을 받으며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측의 송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 씨가 24살로 군부대에서 운전수로 일하다가 우발적으로 내려왔고 귀순 전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 씨 상태가 지금 온전치 않아 하루 한두 시간씩 신문을 받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미국의 샌드그렌을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정현 선수가 한 수 위의 기량으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을 2시간 28분 만에 물리쳤습니다. 1세트를 6대4로 여유있게 따낸 정현은 2세트에선 샌드그렌의 강서부와 과감한 네트 플레이에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6대6을 만들면서 타이 브레이크까지 끌고 가며 2세트마저 따냈습니다. 3세트는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샌드그렌이 범실이 많아지자 6대3으로 3세트를 가져오며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인 US 호주 오픈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86년 만입니다. I don't know, in last game, I think in fourth hill above, I thinking start to what I have to do in ceremony, something like that. But after the deuce break point, I was like, no, nothing to do ceremony, but just playing, keep focus. 준결승에 진출한 정현은 대회 상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정현은 남자 프로 테니스 세계 랭킹에서도 30위 안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정현은 오는 26일 열릴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로저 페드러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정현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동안 고향인 경기도 수원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선수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기쁨도 함께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정현 선수의 모교인 경기도 수원 3109. 경기가 시작되자 모두들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 선수가 앞설 때마다 학교가 떠나갈 듯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국내 선수 사상 메이저 대회 4강이라는 쾌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후배들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배의 모습이 그저 대단할 뿐입니다. 현이 형이 4강에 진출해서 기쁘고 후배로서 현이 형처럼 노력해서 저희도 저기에 나가고 싶어요. 수원시 체육회도 강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단체 응원을 펼쳤습니다. 직원들은 수원의 자랑인 정 선수가 내친 김에 우승까지 이뤄내기를 희망했습니다. 샌드그렌 선수와 조코비치 선수를 완벽히 제압했기 때문에 4강전을 넘어서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새 역사를 만든 정현. 멈추지 않는 연승 행진이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검찰이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월미 은하레일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인천교통공사 전산실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수사관 5명은 오전 8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월미 모노레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체가 사실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아예 공사 측에 대출을 신청해서 제출하시면 우리는. 이와 함께 검찰은 인천시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인천 모노레일 사업 관련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인천시와 교통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위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월미 은하레일을 소형 모노레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인 A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공사의 한 처장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당시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미 은하레일은 2008년 기공식 당시 국내 최초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각종 사고 논란으로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후 레일바이크 등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월미 은하레일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건설비와 금융비용 등
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77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탈세와 횡령 혐의로 29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탈세 혐의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발된 대기업 총수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 지역 난방 배관이 터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원구와 중랑구의 6만 가구에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배관을 수리하고 있으며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쯤 복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요. 이 맹추위는 내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도 한파주의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영하 16도, 철원과 파주 영하 22도, 용인 영하 19도로 뚝 떨어지겠고요. 온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대겠습니다. 때문에 체감온도 위험 단계 예상되면서 저체온증과 동상이 우려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부추, 장갑과 핫팩 등 모든 방한용품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무척 깨끗합니다. 내일도 전국 대기질 쾌청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칼바람까지 더해져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인천 아침 영하 15도, 대전 영하 14도, 전주 영하 13도, 대구 영하 13도, 부산 영하 9도로 출발해 낮 기온 강릉 영하 2도, 인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가 전망됩니다.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